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론 대학의 아트란티비입니다. 테슬라 버스가 출발할까요? 테슬라가 오늘 무려 5% 가까이 올랐는데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AI 주식에 올라탈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계속 주제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AI 주식 제가 비교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3대 지수 현황 먼저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 오늘 0.42% 빠졌지만 나스닥은 쾌조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0.5% 상승을 했는데요. 자, 장 전반적으로 혼조세라고 볼 수 있겠죠. S&P 500은 0.02%만 올랐으니까. 오늘은 부채 한도 협상을 투자자들이 주시하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나스닥이 0.5% 오른 거는 역시 테슬라 상승에 힘입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바이든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G7 회의에 참석할 겸 히로시마에 다녀왔죠. 아시아 순방 일정도 한 3일 정도 단축해서 미리 미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왜냐면 메카시 하원 의장과 부채 한도 협상을 하기 위해서 일찍 돌아온 건데요. 오늘 장 마감 이후 오후 5시 반에 이렇게 협상을 한다라고 하니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밝힌 디폴트 시한 X데이트라고 하는데요. 이게 6월 1일이에요. 현재 6월 1일까지 한 열흘 정도 남은 상황인데, 자, 이 시한에 맞추려면 이번 주에는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서둘러서 바이든이 미국으로 돌아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시장에서는 양측이 디폴트 사태까지는 몰고 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자, 그러한 과정에서 과거 2011년과 같이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 하향과 같은 충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2011년에도 주가가 부채 한도 협상이 잘 안 됨으로 인해 뭐 10% 이상 빠질 때도 있었기 때문에 조심은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어쨌든 주가라는 건 눈 덮인 들판에 피어나는 꽃처럼 악재를 먹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미래 성장 가치를 믿고 이러한 악재를 오히려 역이용할 필요가 있겠어요.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5%대 초반까지 올라오면서 대부분 시장 참가자들이 이제 금리가 올라올 때까지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 연준의 매파 의원들은 계속 매파적인 발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노동시장이라든지 미국의 경제 상황만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쁜 것 같진 않아요. 전문가들은 경제는 여전히 꽤 강하고 고용시장은 정말 강력하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도 어느덧 3.7%까지 올라왔습니다. 3.5%의 저항이 있을 법도 했는데 뚫고 올라와 버렸고요. 유가는 70불대 초반에서 계속해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네요. 오늘은 뭐 장 전반적으로 그다지 좋은 모습은 아니었지만 AI와 관련된 주식들은 괜찮았어요.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메타, 테슬라 괜찮죠, 빅테크들. 특히 테슬라가 오늘 4.89%나 오르면서 나스닥에 0.5% 가까운 상승을 이끌어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특이한 점은 원래 시장이 안 좋을 때는 헬스케어라든지 컨슈머 디펜시브 영역이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오늘은 그런 모습도 아니었어요. 경기 방어주들이 약세를 드러냈습니다. 성장주의 시대가 돌아온 걸까요? 아무튼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테슬라, 구글과 같은 성장주 그리고 기술주들이 주가 상승률이 높습니다. 자, 그러니까 주가의 급등락만 잘 견뎌낼 수 있다면 이런 주식이 좋다는 거죠. 하지만 나는 주가의 급등락이 싫다, 변동성이 싫다라고 하면 헬스케어나 컨슈머 디펜시브 영역을 사야 되겠죠. 자, 아무튼 나스닥의 상승세는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12,300선을 뚫어내면 새로운 상승 추세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지금 거의 열흘 가까이 계속해서 좋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의 단기적인 저항권으로는 한 13,200선 정도를 들 수 있겠어요. 정고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어쨌든 그러한 목표를 갖고 13,000선까지는 한번 도전해보는 그런 움직임이 추후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보다는요. 연준의 금리 인상 결정이 앞으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겠는데요. 일단 간밤에 확인해본 6월 14일 다음 FOMC 회의죠. 이때의 금리 동결 전망이 73.1%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금리가 동결될 전망이 높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아무래도 연준 파월 의장이 5%대 초반이 아마 한 최종 금리 수준이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높은 확률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금리 인상 가능성은 한 26.9%입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점이 최종 금리 수준이 5.75%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확률이 소폭 제시가 됐어요. 3%에서 4.7%.
아무래도 최근 연준의 매파 의원들의 발언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 블라드 연은 총재가 자, 향후 금리를 2차례 정도 더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발언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5.75%까지도 오를 수 있겠다, 5% 중반까지도 오를 수 있겠다라는 확률이 제시가 된 것 같습니다. 현재 노동시장이 너무나도 좋죠. 실업률이 3.5%대 이하로서 완전 고용이 계속해서 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과 싸우기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려면 2번 정도 인상을 더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인상을 하지 않으면 1970년대 같은 심각한 인플레를 경험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때 인플레이션이 20%까지도 올라갔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는 한 2차례 정도 더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블라드 연준총재는 전에 6%대까지도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약해진 스탠스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준총재도 블라드에 이어서 2번째 매파 위원 중에 한 명이신데요. 다음 달 금리를 올릴지 안 올릴지 연준 내부에서도 의견이 팽팽하다라고 합니다. 자, 일부 인사들은 건너뛰자, 그러니까 동결을 하자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다는데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분이죠. 인상이 끝났다는 신호를 주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시장 참가자들이 인상이 끝났다, 이제 연준 더 이상 금리를 못 올리는 거 아니야 라고 인식하는 순간 자산 가격이 급하게 뛸 수 있고요. 그에 맞춰서 인플레이션도 급하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인상이 끝났다는 신호만을 주지 말자라는 것이죠. 자, 아직까지는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전망이 높지만 다음 달에 동결을 하거나 인상을 한다라고 하더라도요. 계속해서 이러한 매파적인 발언은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테슬라 일봉 차트를 보면 오늘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4.85%가 올랐고 188불 정도를 찍었어요. 시장이 어려울 때 힘을 내는 테슬라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고, 자, 170불대 후반에 있던 이 갭을 완전히 메꾸고 강력하게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테슬라의 다음 목표치는 200불대가 되겠어요. 아무래도 200불에서 210불에서 한 3차례 정도 저항을 맞고 내려온 경험이 올해 초에 있었기 때문에 강력한 저항 라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한 200불대까지는 그래도 상승을 염두에 두고 투자가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고 제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테슬라의 정말 강력한 지지 라인은 역시 150불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밸류에이션 증명상, 그리고 이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전에 150불대를 갭으로 상승해서 뛰어넘을 때 한 번, 두 번, 세 차례나 이렇게 지지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150불대는 정말 강력한 지지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계속해서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최근에 테슬라의 반등세는 테슬라 연례 주주 총회 이후부터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최근 한 달간의 주가 흐름을 봤을 때 우리가 꼭 알아야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자, 주가가 이렇게 반등을 보여줄 때는 큰 하락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반등이 크게 이루어지기 전에 큰 하락이 있다라는 건데요. 자, 큰 하락이 있을 때는 역시나 퍼드가 작용하기 마련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CEO 자리로부터 내려올 수도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퍼드를 퍼뜨리면서, 가짜뉴스를 퍼뜨리면서 주가가 한 차례 출렁였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항상 얘기하는 부분이지만 주가를 단기적으로 보지 말고 중장기적으로 멀티 이어 개념으로 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퍼드가 나와서 주가가 급락한다면 기회로 여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현재 테슬라 주가의 반등은 일론이 테슬라 CEO 자리를 유지를 하고 테슬라 차량 가격도 지금 이제 인하는 멈추고요. 인상 중에 있죠. 그리고 미래 청사진도 제시를 한 일론 머스크였습니다. 테슬라의 미래 가치는 이 옵티머스 로봇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동차가 아니라. 자, 그리고 이 옵티머스 로봇은 최소 80억대 시장이라고 했습니다. 200억대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동차가 연평균 8천만 대의 시장이고요. 총 해서 한 15억대 시장입니다. 하지만 옵티머스 봇은 최소 80억대에서 200억대 시장이라니까 자동차 시장보다 훨씬 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옵티머스 로봇을,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을 완벽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건 테슬라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적절히 잘 융합된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은 테슬라의 독점적인 시장이 될 가능성도 높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최근 반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현재 AI 주도주는 엔비디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 이 옵티머스 봇 AI 휴머노이드 로봇은
아직 상용화가 안 됐어요.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현재 두루두루 쓰이고 있는 AI 칩을 엔비디아에서 만들고 있죠. 테슬라 역시 이 도적 컴퓨터, AI 컴퓨터 발전에 엔비디아의 GPU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의 최근 주가 상승을 보면 정말 놀라워요. 작년 10월 달에 100불대를 찍고 벌써 300불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주가가 3배나 근 한 5, 6개월 동안 상승을 했다라는 거예요. 작년 대비 3배나 오른 주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AI 주식의 현재 상황을 비교해 보면 엔비디아가 많이 오른 만큼 테슬라에 투자할 시점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블룸버그 전망에 따르면 대표적인 AI 스탁으로는 테슬라,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 있죠.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은 챗 GPT로 유명한 텍스트 기반 AI 기술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엔비디아와 테슬라는 실생활 AI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랑 엔비디아를 1대1로 비교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2027년까지 예상되는 EPS 연평균 성장률은 한 27%, 25% 정도 돼요. 테슬라가 약 한 2%포인트 높게 실적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은 역시 좀 더 완숙한 기업으로서 성장률은 테슬라랑 엔비디아 대비 좀 낮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PER 지수에서 차이가 커요. 엔비디아는 최근 300불 이상까지 주가가 오르면서 PER 지수가 52배까지 올라왔고, 테슬라는 37.3배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년 EPS 기준이에요. 포워드 EPS 기준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에 따라서 PEG 값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2.1이고 테슬라가 1.4인데요. 이 PEG 값은 낮을수록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테슬라가 엔비디아 대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PEG 값은 이 PER 지수를 이 EPS 성장률로 나누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싸고 성장률이 높을수록 이 값이 낮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낮을수록 좋은 건데 구글은 1.1밖에 안 보여주고 있네요. 워낙 이 PER 값이 낮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수치로도 엔비디아랑 테슬라를 비교해 보았지만 테슬라나 엔비디아나 둘 다 하드웨어를 만들고 있는 회사이긴 해요. 하지만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B2B 회사입니다. 성장의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요. 테슬라는 B2C 회사이죠. 그러니까 최종 완제품을 만들어내는 회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파워는 역시 테슬라가 더 크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엔비디아는 테슬라로부터 사올 게 없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엔비디아로부터 사올 게 많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테슬라는 엔비디아의 고객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테슬라의 판매에 따라서 엔비디아 역시 좌지우지 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테슬라가 실제 도조칩과 같은 반도체 칩을 만들어서 삼성전자와 같은 파운드리 회사에 맡길 수 있다면요, 엔비디아 칩을 더 이상 사올 필요가 없게 됩니다. 테슬라는 역시 수직 계열화 수직 통합을 목표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옵티머스 봇이라든지 자동차, 로보택시를 만드는데 필요한 AI 반도체 칩을 자체 생산할 수도 있어요. 엔비디아로부터 사오는 게 아니라. 자,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중장기적으로는 좀 더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실제 완제품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회사는 테슬라밖에 없다는 것이고,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는 하드웨어는 만드는 회사는 아니죠. 자, 이제 차이점을 잘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한번 수치를 한번 자세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주가는 엔비디아가 300불을 넘어서 한참 앞서가고 있지만 주가가 많이 오른 만큼, 자, TTM 기준으로 PER 지수가 상당히 많이 차이 나고 있습니다. 자, TTM은 지금으로부터 과거 12개월에 자, 실적, 그러니까 EPS를 가지고 PER을 구한 거예요. 이 주가를 EPS로 나누어 보면 이 PER 지수가 나오는 건데, 엔비디아가 주가가 워낙 높기 때문에 지금 PER 지수가 TTM 기준 178까지 올라가고 테슬라는 55배 정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한 3배 정도 지금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앞서 보시다시피 EPS 성장률은 테슬라가 더 높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은 엔비디아보다는 테슬라에 투자하는 게 좀 더 옳아 보인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여기 포워드 PER을 보면 테슬라는 크게 변화가 없네요. TTM 기준으로. 하지만 엔비디아는 상당히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겠는데, 아마 이 전망치에는 포워드 EPS가 엔비디아가 상당히 증가하는 것으로 지금 계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치가 대폭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워낙 엔비디아가 작년까지 PC라든지 비트코인 수요가 안 좋게 되면서 실적이 안 좋았다가 급 반등을 하려는 것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테슬라 현재 PER은 50배 정도를 보여주고 있지만
만약 1, 2년 이내에 로보택시를 테슬라가 시작할 수 있다면요, 사람들의 기대감으로 P 레이쇼가 PER이 200까지도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테슬라가 한참 잘 나갈 때는 200을 넘길 때가 꽤 있었어요. 아크 인베스먼트에 따르면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출시할 만한 가장 유력한 기간이 2024년 말에서 2025년 사이입니다. 약 2년 정도 남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 사이에 로보택시가 출시가 되고 테슬라가 EPS를 5불 정도 달성할 수 있다면, 여기 월스트리트 전망에도 테슬라가 5불을 달성할 수 있는 시점이 2024년 말에서 2025년 초 정도로 보고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EPS 5불에다가 로보택시를 달성했을 때 PER이 200을 넘길 수 있다라요. 그러면 5 곱하기 200을 하면 1000불이 되는 거죠. 현재 188불이지만 2년 안에 로보택시가 나올 수 있다라면 2년 안에 1000불에 도달할 수도 있는 게 테슬라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워낙 이 로보택시의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충분히 그 정도의 주가 상승도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이어질 수 있겠고요. 정말 이러한 로보택시가 정말 될 만한 이런 FSD 영상을 보면 로보택시가 실현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테슬라 차량이 지금 FSD 자율주행 운전하고 있는데, 이 차량이 피해주니까 그거를 확인하고 가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사이드 미러를 접고 있어요. 여기 사이드 미러 접힌 거 보이시죠? 워낙 접으니까 사이드 미러를 접혀서 지금 통과하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보면 정말 로보택시가 한 2년 이내에는 충분히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여겨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저희 아트란TV VIP 멤버십은 170불대 초반에서 테슬라 주가 상승을 기대를 하고 테슬라 비중을 좀 늘렸는데요. 테슬라 주가가 저번 4월 달에 151불까지 떨어지기 전에도 저희는 180불대 이상에서 매도를 하면서 비중을 줄이면서 계속해서 테슬라 주가 호흡에 맞춰서 잘 계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테슬라 주가 변동성이 힘드시다면 꼭 한번 매매급소 알람 서비스를 한번 받아보시기 바라겠어요. 미국 부채 한도 협상이니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CEO 자리 사임이니 각종 퍼드와 힘든 매크로 뉴스들이 지속이 되고 있지만요. 아트라운TV VIP 멤버십이 중심을 잘 잡아줄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테슬라 주가 변동성이 힘드시다면 꼭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원가입은 매 핸드폰 영상마다 가입 버튼이 있으니까요. 가입 버튼 누르시면 멤버십 후원이 가능합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